내일 오후 1시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관세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일주일 안에 의약품, 반도체 관세를 때리겠다. 의약품은 최대 250%까지 관세율을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우리 측면에서 본다면 대주주 양도세 50억 원 유지로 가닥을 잡은 듯합니다. 호황제가 맞물려 있는 시장 분위기 안에서 지수는 다시 한번 3,200을 트라이하고 나설 수 있을지 어느 쪽에 무게를 실게 될까요?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대체로 약세 분위기 뚜렷합니다. 포커스 맞춰봐야 될 포인트들 지금부터 살펴보죠. 자, 먼저 시세부터 점검하겠습니다. 반도체 약세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쉬어가는 움직임, 미증시는 기술주를 압박했던 재차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AMD가 시간의 거래에서 성적표 공개하고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0.86% 빠지고 있고 엔비디아도 간밤엔 쉬었습니다. 하이닉스는 1.5%의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의약품 관세 관련 이야기, 우리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펩트론, HLB까지 어제 분위기 좋았던 바이오 종목들 살짝 쉬어가는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실적이 두드러진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바닥을 짚고 더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장 안에서도 빨간불 들어와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 눈에 띄고요. 다음은 6위에서 10위까지의 움직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만 홀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해선 유럽에서 완전히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움직임으로 가닥을 잡아갑니다. 영향받을 수 있는 원전주들이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인데요. 이제 휴식기를 끝낸 건지 잠시 후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입니다. 대다수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계속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가능할까요? 새내기주인 대한조선이 어제 상한가 기록, 오늘 추가적으로 3%가량 프리마켓 시세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냉동김밥 트렌드 속 풀무원, 우양 꾸준히 강한 시세 이어지고 있고요. 카카오뱅크가 6%의 급등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TF팀에 대한 기대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엑스게이트, KCS 같은 양자컴 관련한 종목들도 오늘 시세가 좋아서 아마존 뉴스에 영향받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포인트로 넘어가서 주요 포인트의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AMD, 지금 2분기에 성적표가 공개가 됐는데 지금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AMD가 어떤 성적표를 공개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시장 반응만 놓고 봤을 때 시간의 거래에서 5% 가깝게 급락 나옵니다. 왜일까요? 매출액 좋았습니다. 컨센 상회했고요. 전년 대비로 32% 증가했습니다. 매출만 놓고 보면 매우 잘했다는 평가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보면 EPS 측면에서 예상치 밑돌았고요. 전년 대비로도 부진했습니다. 중요한 건 가이던스였는데 매출 전망만 놓고 봤을 땐 상회, 데이터 센터 매출만 세부적으로 봤을 땐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44% 올라오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시간의 거래에서의 하락은 결국 실망감인가? 매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잘했습니다. 다만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마진을 넣고 봤을 때에는 시장의 기대를 밑돌았다. 여기에서 실망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예상 수준이고 전년 대비 감소. 수익성 하락의 핵심을 뜯어봤더니 결국은 중국 수출 규제 때문에 8억 달러 정도 손실 난 것이 마진 측면에서 아쉬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MI308 중국 쪽으로 저사양 칩이 수출 재개가 시작될지 여부가 제일 중요할 텐데요. 얼마 전 H20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중국 칩 수출은 재개가 된 상황. 그래서 그 다음 타자인 AMD도 곧 수출이 재개될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같이 뒤따라 움직인 바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출하 재개가 이제 허용이 되어야 수익성 하락을 막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됩니다. 결국은 향후 관전 포인트로 넘어가서 봤을 때 AI 수요는 계속 엔비디아와 AMD 공통적으로 봐야 될 수요인데요.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은 꾸준히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 분기에 있어서는 EPS나 마진 회복이 가능하겠느냐? 결국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수출 규제가 완화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MI308 승인 여부 앞으로 체크해 보시면서 실적이 바닥을 잡아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마진이 회복될 수 있을지를 보셔야겠습니다.
협력사 삼성전자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최근 AMD가 앞서 보신 것처럼 연간으로 봤을 때 44% 올라왔는데 6월, 7월에 거의 다 주가 회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뒤따라 움직이면서 연간 30% 넘게 올랐는데요. 역시 AMD가 먼저 움직였던 6월, 그 다음부터 뒤따라가는 행보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대 삼성전자와 AMD 닮아있는 월봉을 꼭 눈여겨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움직임 안에서 AMD의 시간의 하락은 삼성전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MI350, MI308, 중국 저사양 칩, 그리고 다른 국가에 들어가는 AI 가속기 AI 칩인데요. 삼성전자 쪽으로 대부분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신제품에도 기대감이 크죠. 엔비디아의 퀄승인은 아직입니다. 연말에 들어갈 GB300에 삼성전자의 HBM3 12단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와 관련해서 가격, 생산을 확대하고 그리고 가격과 관련돼서도 좀 낮춰서 납품하려는 움직임이 삼성전자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게 업계 추측입니다. 오늘 이 개장 말미에 있을 IT 집중 분석 시간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도 점검을 해볼 텐데요. 뒤따라갔던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의 시간의 하락 영향을 받아가면서 지금 308 칩 수출 재개에 민감하게 움직이게 될 것인가가 오늘 핵심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LS증권에서 이번 주에 나왔던 리포트를 보면 엔비디아의 압도적인 점유율은 유지가 될 텐데 최근 들어서 경쟁사의 아주 공격적인 이 공급망 확대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경제적 혜자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논 엔비디아 이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던 종목들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가야 한다. 대표적인 게 바로 삼성전자죠. 탑픽으로 삼성전자와 ISC를 꼽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또 매도로 전환되며 이틀째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 시점인데요. 잠깐 차트 볼까요? AMD와 함께 움직였었던 삼성전자. 오늘은 시간의 영향을 받는 듯 하네요. AMD의 약세 영향 속에 0.86%가량의 하락. 게다가 반도체 품목 관세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하이닉스와 함께 잠시 후 전략 세워보죠. 다음 원전입니다. 지금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려는 유럽권의 움직임 꽤나 강력합니다. 독일에서는 사실 친환경 기조를 가장 선두해서 다가갔던 주도했던 국가인데요. 최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로 인해서 유럽의 전기 수요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독일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다른 국가들도 제조업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빠르게 이 에너지 수요를 원전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40년 만에 원전을 재검토, 네덜란드는 원전에 전담하는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영국과 이탈리아도 이미 탈원전 정책을 바꿔가는 기조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반응을 했는데 새로운 뉴스가 업데이트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먼저 깃발을 꽂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030년까지 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달에 100km의 원자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낮과 밤 계속 반복되는 극한의 환경이기 때문에 태양광만으로는 에너지 공급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원전이 필수적이라는 건데 여기에 반응했던 종목들 원전주, 핵융합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를 놓고 보시면요. 연간 흐름인데요. 지난 상반기에 고점을 찍었던 72,200원. 지금 현재 봤을 때 거의 기간 조정입니다. 딱 10%의 조정권에서 6만 원대 머물러 있는 상황. YTD로는 여전히 좋고요. 7월에 쉬었구나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프리마켓 시세를 놓고 보면 호가 들어오네요. 1%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6만 5천 원대. 지금 쉬어가는 휴식기는 어느 정도의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유럽에서의 소식, 미국에서의 소식을 통해서 쉬어가는 주가 지금부터 모아가도 될 자리인 것인지 잠시 후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소비 대장주인 APR, 시세만 놓고 봤을 땐 이미 대장주로 등극한 바 있는데요. 오늘 2분기 성적표 공개됩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매우 높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시장 컨센보다 더 잘할 거라는 게 스트릿 컨센입니다. 증권가, 하나증권에서는 3천억 원 넘는 매출 나올 거야 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대다수의 증권가가 600억 원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망도 좋기 때문에 연간으로는 1조 3천억 원까지 도달할 거라는 기대감.
지금 뷰티 기업들의 시총을 놓고 봤을 때 APR이 이 같은 상승세를 보이며 1위인 아모레퍼시픽이 7조 5천억 원, LG생활건강이 4조, 그래서 2위를 밀어내고 APR은 7조 3,615억 원까지 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위의 자리가 바뀌게 될까요? 지금 현재 한 2천억 원 정도밖에 아모레퍼시픽과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4%가량 튀어오르면서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 이어 호가까지도 좋은 흐름. 아모레퍼시픽은 여전히 좀 답답한 흐름입니다. APR의 향후 전망 여전히 기회의 영역일지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예상 호가 먼저 보겠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가 코스피 0.4%가량 빠지며 마감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선방을 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3,189, 0.26%의 약세, 코스닥은 793선에 조금 더 낙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분 모셨어요.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본부장님. 네. 반도체가 지금 프리마켓 호가 약세입니다. AMD 성적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지 관세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AMD 많이 뒤따라왔던 주가 행보였었잖아요. 네. 외국인 이번 주 팔던데 추가적으로 더 악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정치는 지금 대외적으로는 관세에 대한 부분, 대내적으로는 세법 개정안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지금 뚜렷한 명분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기준으로는 사실 삼법 개정안에 따른 굉장히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는 강력한 좀 매수세가 들어오기에는 8월 달은 다소 저는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AMD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안 갈 것이냐 또 그건 아닙니다. 왜냐 AMD 실적을 좀 뜯어보면 우리가 좀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매출 중에 비중이 중국 쪽에서 나타났었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AMD가 돈을 예전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부분은 우리가 많은 욕심을 내려놓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AMD가 안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 간다라기보단 AMD 때문에 일단 반도체 투심이 위축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조정은 반도체에겐 언제나 지금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떤 이유에서냐라고 하면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의 실적 발표를 할 때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꼭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캐펙스 투자 줄지 않고 더 공격적으로 더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에 우리나라 반도체 주들은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대신에 일단 품목별 관세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남아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니까 투자를 하실 때 하시더라도 2번에서 3번 나눠 산다 혹은 나눠 살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시고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지금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원전입니다. 지금 프리마켓에 이어 호가에서도 괜찮은 흐름인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탈원전 폐지하려는 유럽, 더불어 미국에서 이제 달에 원자로 설치한다는 내용까지. 그러면 원전주 지금 아직 쉬고 있잖아요. 주가만 놓고 봤을 때 휴식기 끝날 만한 촉매제가 되나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결국에는 이 원전이라는 산업 자체가 만약에 짓게 됐을 때 그 시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원전에 대한 성장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그 원전을 짓는 동안 그 실적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벌 것인데 그 10년 동안 뭘로 그러면 돈 벌 것인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그러면 원전은 원전대로 보고 가스 터빈에 대한 부분들 지금 그래서 S&T 에너지 같은 경우도 호실적이 나오면서 부각됐던 게 가스 터빈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스 터빈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BHI라던가 GNC 에너지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는 불변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가격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린다기보다도 원전주들이 가기 위해서는 신규 수주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가스 터빈과 관련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두 빌이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간략하게 볼게요. APR이 실적 기대감으로 또 한 번 강하게 움직입니다. 세로는 아니겠죠. 실적 잘 나올 거라는데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 네.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팔아야 됩니까? 일단 고민이 되긴 하는데 저는 일정 부분은 좀 챙기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 들어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APR이 외형 성장이 멈춘다 그건 아니지만 네. 일단은 1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한 이후로 20만 원까지 뭐 큰 조정 없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도 한번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릴 수 있으니 시세가 좀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좀 챙기신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적 좋은데 그럼 지금 들어갈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소 좀 위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티의 시총이 1위가 바뀔지 잠시 후 화장품주 영향력은 본장에서 다뤄볼게요. 카카오가 지금 호가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룹주 다 움직이는데 사실 이번에 국가대표에는 포함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TF 꾸리면서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간다 보여줍니다. 이주호 본부장님이 카카오 굉장히 오랫동안 외쳐오셨어요. 관련 전략, 이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요. 점검해보겠습니다. 뭐 사실 AI 국가대표 탈락한 건 탈락한 거고 결국에는 지금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비롯해서 AI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AI 서비스들을 확장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주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계속 올라오는데 뱅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은행주 안에서도 사실 네. 빚볼 만한 이자가 없었는데 이번에 네. 순이익 잘 나왔거든요. 뱅크 쪽으로 지금 좀 더 공격적인 전략 가능한가요? 네, 지금 카카오 그룹주들은 오히려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렇습니다. 카카오라고 생각하면은 딱 카카오 그룹주들이 사실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납했다 정도지만 사실 그 실적들을 보면은 지금 카카오 그룹주들 실적이 다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점이 부각받으면서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호가 체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APR이 실적 기대가 맞고 4% 강세 움직임 예상이 되고요. 지금 지수가 내리는 측면에서 양지수 나란히 한 0.4%의 약세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반도체 쪽 같이 나란히 약세 흐름 예상됩니다. 삼성전자가 1%, 하이닉스도 1.3%가량의 약세 흐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오도 대다수 하락입니다. 조인트 스템 관련해서 지금 네이처셀의 급락 움직임, 하한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도 바이오 전체적인 투심을 위축시키게 될지 잠시 후에 좀 점검 필요하겠고요. APR을 가장 먼저 말씀드렸는데 화장품, 소비 쪽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바 글로벌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좋고요.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 내놓은 롯데 관광개발, GS P&L 같은 숙박 쪽도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실적만이 살아남게 될지 본장에서 자세한 전략 이어갑니다.